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가치평가의 세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평가 공부를 도와줄 든든한 가이드, 블랙스톤 H고요. 오늘은 기업 가치평가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녀석이죠. 바로 채권의 부도 스프레드, 영어로는 디폴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세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부도 스프레드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 책정 팁, 신용등급과의 관계,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까지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부도 스프레드의 핵심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약속 칼같이 지키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있고 반대로 돈 빌려가면 하몽차사인 약간 위험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이 두 명한테 돈을 빌려줄 때 과연 똑같은 이자를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리스크가 더 크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바로 부도 스프레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도 스프레드는 회사채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율, 즉 보통 국채의 수익률이죠. 이걸 딱 뺀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혹시라도 돈을 떼먹을 그 부도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 대신에 가장 안전한 국채보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추가 이자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바로 그 추가 수익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표인 거죠. 좋습니다. 개념은 확실히 잡혔고 두 번째 파트, 현실적인 측정 팁으로 넘어가 보죠. 공식은 방금 본 것처럼 정말 간단한데 현실은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블랙스톤 H님, 그냥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딱 하나만 콕 집어서 국채랑 비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복잡하게 여러 채권을 모아서 표본, 즉 샘플을 만들어야 하죠? 이거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채권 하나만 달랑 보면 시장의 노이즈에 완벽하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채권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엉뚱하게 매겨질 수도 있고요. 특히 회사채는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유동성이 꽤 낮거든요. 거래가 안 되면 현재의 진짜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겠죠. 게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 같은 특수한 조건이라도 붙어 있으면 수익률이 완전히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채권으로 표본을 구성해서 이런 골치 아픈 이상치들을 부드럽게 희석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된 표본을 구했다고 칠게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표면 금리를 시장 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만기 수익률, 즉 Yield to Maturity, 줄여서 YTM을 쓰는 방식이 있죠. 실무에선 뭘 쓸까요? 네, 당연히 YTM의 압승입니다. 왜냐하면 YTM은 미래에 들어올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지금의 시장 가격과 딱 일치시켜주거든요. 시장의 진짜 금리를 가장 정확하게 잡아내는 녀석이니까 영문 용어인 YTM 그대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측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두 가지 디테일을 더 챙겨야 합니다. 첫째, 표본의 평균을 낼 때는 그냥 다 더해서 나누는 단순 평균보다는 거래가 활발한, 즉 유동성이 높은 채권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만기 일치입니다.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5년 만기 회사채의 스프레드를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똑같이 5년 만기인 국채 수익률을 빼줘야 정확한 비교가 성립합니다. 만기 매칭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본격적인 신용등급과 스프레드의 관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2024년 1월 실제 데이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표 위쪽을 보시면 신용등급이 아주 짱짱한 최고 등급 AA가 있죠. 부도 스프레드가 고작 0.59%입니다. 투자자들이 너네 무조건 갚을 거 아니까? 요 정도만 더 받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 맨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부도 직전이거나 이미 부도 상태인 D등급을 보면 스프레드가 무려 20%로 폭발해버립니다. 신용등급이 깎여서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겠죠. 다음은 네 번째 파트, 만기와 경제 상황이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치평가할 때 신용등급만 보면 딱 반쪽짜리 분석이에요. 똑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채권의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 스프레드가 춤을 추거든요.
데이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실증 데이터가 말해주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스프레드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쪽쪽 올라갑니다. 특히 10년 만기까지는 아주 뚜렷하게 상승하죠. 당연하잖아요. 1년 뒤의 일보다 10년 뒤에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예측하는 게 훨씬 불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만기가 10년을 훌쩍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안 오르고 안정되거나 살짝 꺾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챙겨갈 인장은 시간이 길어지면 곧 리스크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개별 기업 말고 경제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어떨까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해 놓은 결과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갑 사정 안 좋아지면 씀씀이부터 확 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1970년대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면서 부도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2000년대 중반 주택붐처럼 경제가 아주 펄펄 끓을 때는 다들 리스크에 관대해져서 스프레드가 눈에 띄게 확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시경제의 클 사이클을 읽는 눈이 없으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5번째 파트, 핵심 요약과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딱 3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챙겨가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가치평가의 절대적인 출발점은 무위험 이자율이다. 둘째,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도 위험만큼 부도 스프레드라는 프리미엄을 얻는 거다. 셋째, 이 스프레드를 현실에서 제대로 써먹으려면 만기와 유동성을 정확히 맞춘 표본을 써야 하고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과 신용등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어때요? 꽤 직관적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살짝 자극할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프레드를 멋지게 구하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만약에 믿을 만한 과거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변동성이 미친 듯이 널뛰는 혼돈의 신흥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당장 내일 어떤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전통적인 모델은 전혀 안 먹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발한 지표를 출발점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이 흥미로운 고민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평가 가이드 블랙스톤 H였습니다.